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저는 이제 아크로니스 코리아의 문수호입니다. 네, 이제 이번 웨비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사이버 보건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DR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단순히 이제 뭐 DR이라는 게 이제 뭐 액티브 방식의 이제 미러링 DR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정말 이게 좋겠지만은 사실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효율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과연 이제 BCP라는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제 액티브 DR을 가지는 게 최선이냐라는 이제 그런 경제성과 효율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번 웨비나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이제 뭐 데모 이제 시작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제 먼저 상담 신청이나 이렇게 이제 데모 테넌트를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찾아가는 이제 세미나를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는 이렇게 사은품 나가고 계시니 참고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사실 사이버 보건력이라는 뭐 개념 자체가 이제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뭐 예전에는 뭐 해킹 공격, 뭐 머레어, 랜섬웨어 이것만 열심히 막으면은 사실 충분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현재 실정은 이렇게 너무나도 해커들이 이제 지능화되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클라우드라는 환경을 쓰다 보니 인터넷과 뚫려 있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이버 공격, 해킹을 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이제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사이버 보건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떠한 이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라고 보게 되면 이제 뭐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데이터 보안 그리고 이제 재복구 뭐 EDR과 같은 이제 인시던스 대응이라든지 네트워크 보안 등등의 다양한 이제 보안 솔루션을 갖추고 있어야 이제 우리는 사이버 보건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번 이제 웨비나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이 DR과 데이터 백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사이버 보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 솔루션들이 필요하지만은 이제 이번 웨비나에 밖에 보시면은 이제 백업과 복구 솔루션과 전략이 있어야 되고 DR 인프라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위기가 발생하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뭐 해킹 공격을 당했을 때 빠르게 나의 백업 데이터와 DR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제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이제 위기 대응 계획과 능력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이제 사이버 보건력을 갖추기 위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번 백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뭐 이것만으로는 이제 랜섬웨어를 막을 수도 없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빠르게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백업 데이터도 사실 우리의 이제 내부 데이터 센터에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내부 데이터 센터가 어떠한 악영향을 받았을 때 백업 데이터 그리고 이제 백업 서버가 안전할 거라는 보장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321이라는 이제 기본적인 백업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재복구, 사이버 복원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이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우선 이제 세 개의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개의 다른 미디어라고 했는데 이게 예전에는 뭐 우리의 나스 스토리지 그리고 이제 테이프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온프레미스 저장소라면은 이제 클라우드 저장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나의 데이터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 있어야지 우리가 이 사이버 보건력을 가지는데 기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321을 메꾸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러면 우리의 데이터 센터 외에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러한 이제 기존의 이제 CSP들 뭐 구글이나 애저 뭐 AWS가 굉장히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역시 이 백업 같은 전략을 구축하는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DR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제 액티브, 미러링 DR이 사실 뭐 너무나도 좋고 완벽한 이제 DR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나의 데이터 센터 외에 여분을 이제 실시간으로 싱크를 맞추는 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데이터 센터가 어떠한 이제 재난이 발생하도 그쪽에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사실 뭐 액티브 미러링 DR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그쪽에 관리 인력도 따로 둬야 되는, 즉 이제 돈이 두 배로 나가는, 그리고 이제 모의 훈련까지 하기 위해서는 또 뭐 모의 훈련 인력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일상에 있는 직원들을 모의 훈련으로 또 끌어다 드리게 되면 업무 생산성에 또 매우 좋지 않은, 이러한 이제 굉장히 좋지만은 그림의 떡과 같은 이런 미러링 D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DR 조금 종류를 한번 더 이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제 DR은 크게 이제 성능과 비용에 따라 나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가장 좋은 성능, 반대로 가장 비싼 DR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이제 액티브 DR이 되겠으며, 뭐 액티브 DR이야 뭐 실시간으로 아주 이제 내 거를 그냥 곱하기 2로 가지고 있는, 하지만은 이제 유지, 그러니까 그런 관리 인력도 별도로 필요한,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핫이나 웜 DR이라고 해서 DR 센터를 조금 축소해 놓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실시간 액티브로 맞춰두고, 덜 중요한 부분은 조금 이제 뭐 클라우드나 이제 VM으로 대처하는 방식의 이제 축소 형태의 DR이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파일럿 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DB 같은 경우에만 이제 실시간으로 싱크를 맞추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필요할 경우에만 이제 프로비저닝 하는 상태. 그리고 가장 저렴하지만 효과는 조금 이제 처지는 이제 백업 복구가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RTO나 RPO가 뭐 24시간까지 허용된다라고 한다라면 사실 뭐 백업이나 이제 백업이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우리의 이런 BCP적인 측면에서 뭐 실시간으로 어떠한 장애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액티브 DR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웜이나 파일럿 라이트가 뭐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여러 복합적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DR을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한번 맞춰봐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RTO와 RPO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RTO 같은 경우에는 복구에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라고 보시면 되고, RPO는 언제 시점으로 돌아갈 거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RTO나 RPO가 6시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를 복구하는데 걸리는 허용된 시간이 6시간인 것이고, 이제 우리의 데이터가 6시간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RPO라는 것은 6시간, 그러니까 지금부터 6시간 전까지의 데이터를 손실해도 괜찮다라는 경우고, 이제 RTO는 6시간 동안 우리의 인프라 자원이 이제 장애가 나서 이제 사용 불능이 돼도 괜찮다라는 이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가 이제 실시간 RTO는 RPO가 0이어야 되고, 어떠한 데이터는 뭐 1시간 이내, 어떠한 데이터는 6시간 또는 12시간까지 괜찮다라는 것을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우선순위로 분류해야 되고, 그리고 DR이라는 것이 이 현실적인 관점에서 여러 이제 정부 규제에 맞춰서 우리가 DR을 어쩔 수 없이 갖춰야 되는 그런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 하지만은 뭐 이러한 것들 어쨌든 내가 가장 최선의 RTO나 RPO를 가지는 것, 데이터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규제를 위해서 DR을 구축하는 것 역시 어쩔 수 없이 비용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참 DR이라는 게 뭔가 이 제대로 진짜 우리가 뭐 1년 중에 DR을 실제로 쓰는 시간이 사실 없으면 가장 해피한 경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쩔 수 없는 예외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서 돈을 별도로 이제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 측면에서 사이버 보건력을 어떻게 갖출 수 있냐라고 보면은 DR 센터가 있어야 되고, 이제 321 백업 정책에 맞춰서 나의 데이터 센터가 아닌
이제 클라우드 또는 그 외의 장소에도 백업본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비즈니스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뭐 그뿐 아니라 뭐 이런 심이라든지 뭐 그런 뭐 EDR, 인스턴트 대응이라나 뭐 그런 이제 시큐리티, 머레어나 랜섬웨어를 방어하고 네트워크 보안, 또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이 솔루션들이 다 있어야지 비즈니스 연속성을 갖출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비싸고 비싸다라는 이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바라봤을 때, 뭐 막말로 이제 내가 BCP를 잃어버리는데 뭐 경제적 비용, 이제 사회적 평판의 훼손, 그리고 이제 제대로 사용을 못했던 이제 사용자에게 보상해주는 그 보상 비용이 이제 DR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뭐 백업, 나머지 솔루션들을 사용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면은 차라리 이제 경제적 관점으로만 보면은 그냥 DR 안 만들고 클라우드 백업 안 쓰고 그냥 손실 보고 피해 보상 해주는 게 BCP적으로도 더 낫다. 경제적으로 더 낫다 이겁니다. 결국 이제 문제는 비용이란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아크로니스 솔루션들을 통해서 경제성이 갖춘 DR을 이제 구축하는 것을 또 한번 이렇게 이제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그리고 DR이 어려운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페이로버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뭐 사실 장애가 낮다라고 했을 때 뭐 그 장애가 우리의 자원의 100%가 한 번에 셧다운 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고 뭐 일부 영역에서 장애가 났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DR로 페이로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어디 노는 빈 깡통 서버를 대신 꽂아서 대체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역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DR 전환이 어려운 이유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어쨌든 DR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비싸고 또 DR 전환에 있었어도 이제 DR에 필요한 인력들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 비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내가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진짜 DR이 필요한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 보니 페이로버를 하는 게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죠. 자, 그뿐 아니라 사실 이제 페이로버 하는 것도 무섭고 페일백도 무섭습니다. 이제 운 좋게 페이로버를 잘 했다 한들에 하고 이제 페이로버 된 상태에서 서비스가 잘 기동이 되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우리 뭐 기업들이 뭐 DR 전환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서비스는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다시 이 이제 망가진 자원들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이제 페일백을 해야 되는데 이 페일백도 너무 무서운 거죠. 이제 서비스를 역시 이제 다시 넘기는 게 어쩔 수 없이 다운타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도 잘 안 해봤으니까 이게 늘 할 때마다 잘 될지 안 될지 이제 확신이 안 선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의 훈련이 꾸준하게 필요하지만은 역시 모의 훈련하는 것도 이제 본인의 이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 인력들을 다시 다 끌어다가 훈련에 투입해야 되고 이러면 또 생산성적으로도 좋지 않고 그게 뭐 꾸준히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DR 하는 것 이제 모의 훈련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런 DR 아키텍처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DR을 어떻게 갖춰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진짜 그 각 데이터들의 RTO, RPO에 맞춰서 우선 데이터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상황에 맞게 상황과 이제 맞는 이제 DR을 골라서 쓴다라면 어떨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실제로 뭐 가용성이 무조건 보장돼야 되고 RTO나 RPO가 0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실시간 데이터 싱크가 필요하고 이제 액티브 DR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쓰시고 이제 RTO나 RPO가
뭐 짧으면 1시간, 길면은 이제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허용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최소한의 비용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만 가지고 있는 DR을 구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이제 아크로니스 DR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경제성 있게 이제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희 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다음 장에서 좀 아키텍처에 대해서 나오겠지만은 이제 백업 데이터를 베이스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VM을 만들어 줘서 그 사용자의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 복구시켜서 이제 고객의 이제 이러한 원본 자원과 동일한 이제 이런 자원을 만들어 주는 형태의 D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크로니스 DR은 어떤 DR이냐라고 한다면 처음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서비스형, 이제 고객에게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는 이제 뭐 DR 애저 서비스 형태의 클라우드 DR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VM을 실제 기동한 그 시간만큼에 대해서만 비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DR이 이제 아크로니스 DR이 기동되는 이제 아키텍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고객 사이트에서 이제 서버들, 뭐 인프라들이 이제 아크로니스 백업을 통해서 이제 이 백업 데이터를 아크로니스 데이터 센터로 이제 전송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DR을 위해서 이제 고객 서버들과 아크로니스에서 생성되는 VM들이 이제 뭐 그런 내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뭐 VPN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뭐 그런 각종 이제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세팅이 이제 별도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고객 사이트에서 고객 뭐 그런 자원들이 이제 망가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아크로니스에서 VM을 기동하게 되며 이렇게 이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VM에다가 복구를 시켜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망가진 인프라를 그대로 이제 복구할 수 이제 있게 되는 것이 대신 이제 고객의 데이터 센터가 아닌 이제 이 아크로니스 데이터 센터에서 복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서로 동일한 네트워크 영역 내에 뭐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뭐 VPN 세팅 같은 게 이제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페이로버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며 이제 정상적으로 고객의 사이트에 있는 자원들이 정상화되었을 때 다시 이제 페일백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또 어쨌든 장애가 난 시간 동안 생겼던 업데이트 내역들을 다시 이제 고객 사이트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아크로니스 VM에서 이제 백업을 다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업 데이터를 다시 고객 사이트에 이제 적용시켜서 이제 데이터 싱크를 맞추는 작업까지 일어나면서 그리고 이제 그 VM들이 꺼지게 되고 이렇게 이제 페일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아키텍처 외에 그러면은 어쨌든 고객의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아크로니스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간에 어떻게 이제 네트워크 통신을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네트워크 연결 모드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전용 모드라고 해서 뭐 크게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환경이고 진짜 이런 이제 뭐 내부 통신 외에 인터넷을 통한 통신이 허용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아크로니스 데이터 센터에서 생성되는 VM에다가 퍼블릭 IP를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의 데이터 센터와 퍼블릭 IP를 통한 아크로니스 VM과의 통신을 위한 이제 클라우드 전용 모드. 그리고 사이트 간 연결 모드라고 해서 이제 VPN 커넥션을 맺어서 아크로니스 데이터 센터에서 생성되는 VM들을 고객의 이제 네트워크 영역에 이제 포함시키도록 만드는 이제 VPN 연결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객 사이트와 아크로니스 사이트 간에 이제 그냥 VPN 터널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중 사이트 연결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도 단순히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여러 지점을 가질 수
있는 그 경우에도 아크로니스에서도 그냥 단순 하나의 네트워크 영역대가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제 여러 네트워크 영역대를 만들고 그러니까 복수 대 복수 연결을 위해서 필요한 이제 다중 사이트 연결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로니스는 굉장히 편하고 단순한 모의 훈련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뭐 언급했지만 우리가 페일 오버, 페일 백이 무서운 이유는 과연 이게 실패 없이 잘 될까라는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운 이유는 페일 오버나 페일 백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확신이 안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단순한 모의 훈련 모드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이 여러분들의 페일오버와 페일백에 대한 확신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모의 훈련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원본 서버에는 아무런 그러니까 네트워크 영역적으로나 뭐 그런 어떠한 영역으로도 원본 서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별도의 VM을 형성해서 이게 잘 페일오버가 되는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의 훈련조차 내가 일일이 이 수동으로 하는 게 번거롭다 하지만은 페일오버가 지속적으로 잘 되는지는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스케줄을 걸어서 이렇게 이제 페일오버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이제 여기 보시는 스크린 화면처럼 실제 로그인 화면까지 뜨는 거를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보여주면서 아, 페일오버가 잘 되고 있구나를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일백 가정은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아키텍처를 설명하면서 이제 보여드렸듯이 어쨌든 백업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재복구 서버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업데이트 내역들을 이제 나의 원본 서버 복구 후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제 백업 데이터를 다시 만들어서 그 백업 데이터를 원본에다가 적용시키는 페일백 과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혹시 페일백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서버가 아닌 이제 가상 머신에 한번 먼저 페일백을 해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잘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드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크로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RTO가 1시간에서 뭐 크게는 뭐 24시간까지도 허용되는 뭐 그러한 환경이라고 한다라면은 굳이 이렇게 다운타임이 발생하는 이제 페일백이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이제 있는 것이죠. 뭐 그것은 이제 실제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뭐 그런 뭐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발생되는 손실이 이제 무관하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뭐 페일백을 하실 필요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어쨌든 저희가 DR이라는 것 자체가 클라우드 백업을 베이스로 가져가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백업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이제 고객의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그런 서버 자원들의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 에이전트들은 이렇게 있는 아크로니스의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이제 매니지먼트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며 그러한 뭐 정책을 이제 적용받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백업 데이터를 아크로니스 스토리지, 그러니까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전송하거나 또는 이제 고객이 만약에 로컬 스토리지를 가지고 있더라고 한다라면 로컬 스토리지로 전송해 줄 수도 있고 뭐 그 밖에 이제 뭐 애저와 같은 이제 그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저장소로도 전송해 주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크로니스 백업을 단순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제 세 가지 백업 데이터를 나의 로컬 스토리지 그리고 뭐 퍼블릭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리고 아크로니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렇게 이제 전송을 하면서 매우 간단하게 321 정책을 이제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렇게 어떻게 백업 데이터를 가지고 DR이 가능하냐라는 또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으신데요. 이제 저희는 이렇게 백업 자체가 이제 스냅샷 기반의 이미지 백업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스냅샷 기반의 이제 이미지 백업이 무엇이냐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VM을 쓰게 되면은 뭐 그 이제 스냅샷을 찍어두고 이제 VMDK라고 하는 그런 파일을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새로운 VM을 깡통 VM을 만들고 그 데이터를 적용시키면은 이전에 VM 그대로 복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데이터가 아닌 그러한 운영 체제의 이제 뭐 세팅이나 그런 환경 그리고 그 위에서 수행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위의 이런 백업 복구가 매우 이제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이러한 이제 애니2애니 복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애니2애니라는 거는 이제 뭐 온프렘에 가지고 있는 이제 뭐 하드웨어 환경에서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VM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VM에서 이제 피지컬 환경 또는 여기 VM에서 다른 VM, 여기 하드웨어 온프렘에서 다른 온프렘 하드웨어 이렇게 이제 마이그레이션에서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이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희 아크로니스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하면서 저희 솔루션을 이제 이른바 이제 올인원 이제 토탈 솔루션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클라우드 백업뿐 아니라 뭐 랜섬웨어나 머레어의 방지 그리고 이제 EDR 솔루션 이제 그뿐 아니라 뭐 DLP라든지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DR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이제 하나의 콘솔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 매우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 이제 아크로니스 백업을 기본적으로 쓰시는 고객분들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을 이제 따로 쓰다 보니 이제 좀 관리적 포인트가 복잡해져서 이제 대신 그들이 쓰고 있는 이제 DLP를 걷어내고 저희 걸로 대체한다든지 이제 그들이 쓰고 있는 이제 시큐리티를 이제 걷어내고 저희 걸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업셀링으로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나의 단일로 통합으로 제공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우선 이 보시는 이 화면은 이제 정책을 설정하는 이제 정책을 만드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나의 항목에서 백업도 세팅할 수 있고 이제 EDR, 뭐 안티바이러스, 뭐 각종 패치 관리라든지 아니면 자원 관리에 필요한 이제 뭐 PMS, 뭐 DLP, DR이 모두 한 곳에서 세팅이 가능하고 이 정책이 이제 VM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단일 UI, 뭐 단일 에이전트, 단일 라이선스, 그리고 단일 공급 업체에서 서포트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이런 이제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며 이제는 영상, 이제 DR이 어떻게 기동되고 어떻게 이제 페일백이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여기 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상담 신청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이런 자그마한 이제 선물, 사은품 제공해 드리고 계시니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아크로니스 DR을 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DR을 대한 이제 그런 테넌트 신청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찾아가는 아차세를 이제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R 영상 이제 남은 거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이 채팅 옆에 Q&A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이곳에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데모 영상 이제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아크로니스의 디제스터 리커버리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화면은 아크로니스에서 웹 콘솔 화면이 되겠으며 지금 이렇게 DC1이라는 게 하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DC1에 대해서 어떻게 DR 정책을 적용하고 실제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제 DR
페일오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페일백을 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DR 정책을 수행해 주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보호를 클릭해 주게 되면 현재 적용되어 있는 정책을 보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계획 추가를 선택해 새로운 DR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크로니스 정책의 경우 올인원으로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백업을 비롯해서 뭐 EDR이라든지 나머지 뭐 각종 기능들이 하나의 정책에서 모두 이제 able, disable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재복구 정책을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는 것만으로 DR에 대한 적용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매우 간단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이제 DR을 생성했을 때 DR 서버에 대한 스펙 그리고 방화벽 뭐 등등에 대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재복구를 클릭하게 되면 복구 서버에 대한 이제 세팅이 볼 수가 있게 될 건데 이곳에서 편집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DR 서버에 대한 스펙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최소 1코어의 2기가부터 16코어의 256기가까지 세팅이 가능하며 스펙에 따라 이제 가금에 대한 요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네트워크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이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후에 이제 고객의 데이터 센터와 아크로니스의 클라우드 환경과 어떻게 이제 커넥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는 10.8244.0의 네트워크 영역대에 포함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 해당 네트워크는 이제 저희 데모 이제 센터 데모 이제 환경에서의 사용하고 있는 이제 네트워크 영역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 생성되는 이제 DR 서버에 대해서 DHCP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IP를 할당해 줄 수가 있게 되며 그리고 제가 뭐 직접 지정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이제 76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뭐 DR 이제 네트워크 구성 시 원본 서버와 동일한 네트워크를 구성되도록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원본 서버에 장애가 났을 경우 DR 서버가 생성되고 이제 별도의 IP 변경 내역 없이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본 서버도 76이고 이제 DR 서버도 76이기 때문에 이제 DNS 세팅에서 어떠한 이제 변경 내역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 IP 주소의 경우에는 이 밑에 보시면 자동 테스트 장애 조치라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수동으로 테스트 모의 훈련을 할 수도 있지만은 월간으로도 알아서 DR 페이로버가 잘 되는지를 이제 자동으로 테스트를 해주고 그 결과를 스크린샷으로 찍어서 남길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IP 주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 장애 조치에는 이 자동으로 정해줄 이제 스케줄과 이제 뭐 시간을 정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DR로 생성되는 서버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할지 그리고 퍼블릭 IP를 할당할지 안 할지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퍼블릭 IP를 정하게 되면은 이제 DR 기동 시 굳이 이제 뭐 프라이빗 IP 주소를 쓰지 않고 퍼블릭 IP를 통해서도 통신하도록 세팅이 가능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될 것인 거죠. 그리고 이제 RPO 임계 값을 설정할 수도 있게 되며 이제 이 해당 RPO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백업을 베이스로 가는 저희 DR 정책 특성상 마지막 백업이 이제 RPO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백업을 매일 뭐 밤 6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그 일어난 시점에 따라서 RPO 값이 최대 24시간에서 뭐 그 이내까지 변경될 수가 있게 될 것인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업이 수행되는 시간 이내에 24시간의 RPO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에서 24시간을 지정해 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백업에 대해서도 뭐 패스워드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4코어의 16기가의 이제 DR 컴퓨팅 소스를 가질 것이며 이제 월간 자동 테스트를 지정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VM이 이제 장애가 났을 때 어떻게 DR이 전환될 수 있을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이제 과연 고객의 네트워크, 고객의 데이터 센터와 아크로니스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간의 네트워크 연결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제 복구를 클릭 후 연결을 클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보시는 화면이 계신데 제가 이제 VPN 어플라이언스라는 이제 특성을 통해서 고객의 네트워크와 아크로니스의 클라우드 센터 간에 이제 커넥션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환경대에 VPN 어플라이언스를 설치해 두고 이를 통해서 아크로니스 데이터 센터와 통신을 하는 게이트웨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고객의 기본 자원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IP 주소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생성되는 DR 서버가 할당받을 IP 주소들을 이곳에서 보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해당 서버의 경우에는 아크로니스를 통해서 생성된 이제 VM으로서 이 VM조차도 고객의 네트워크 서브넷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서버는 22번을 할당받을 예정이며 제가 이제 이 테스트할 서버는 이제 76을 받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IP를 78로 밖에 지정을 해 놓았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고객의 상황에서는 DR로 전환, 즉 페일오버를 한 상태에서도 어떠한 네트워크 변경 없이 이제 서비스가 기동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IP가 변경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고객분들께서도 이제 별도의 DNS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 연결 방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VPN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점대점 사이트 간 사이트로 이제 하나의 서브넷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드는 세팅이라고 한다라면은 이렇게 이제 오픈 VPN을 통해서 이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다른 서브넷 즉 이제 멀티 사이트 간의 연결에 있어서 이제 하나의 연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DNS 주소 세팅도 이곳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DR에서 생성되는 서버들 역시 이미 생성됨과 동시에 내가 지정해 놓은 DNS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해당 BC라는 이 서버가 장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테이크오버를 한번 페일오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장애 조치를 클릭하게 되면은 두 가지 모드를 볼 수가 있게 될 것인데요. 자, 이렇게 두 가지 모드 중에서 테스트 모드가 있고 실제 프로덕션 장애 조치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 모드의 경우에는 모의 훈련을 위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본 서버와 무관하게 DR 서버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며 원본 서버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가 않으며 네트워크 역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 조치 테스트 모드에는 저희가 이제 모의 훈련을 위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테스트 페일오버와 페일백을 이제 모의 훈련을 통해서 제공해 준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백업을 통한 복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내가 그 복구할 시점을 이곳에서 지정해 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8월 1일 10시 가운데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테스트가 진행되어 있음을 이곳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DR 테스트 과정 중에서 이렇게 이제 로그인 화면까지 뜬 것을 스크린샷을 통해서 자동으로 DR 페일오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프로덕션 장애 조치를 통해서 실제 DR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애 조치를 선택 후 내가 복구 지점을 선택하게 될 것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현재 제가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업 데이터가 완료된 시점은 오후 11시이기 때문에 약 RPO라는 이제 나의 이제 복구 시점은 15시간, 16시간 정도 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복구할 시점을 선택해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장애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DR 기동 이 준비 걸리는 시간이 되겠고요. 이렇게 작업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뭐 세부 내역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현재 DR 같은 경우 이제 3시 6분에 시작해서 약 3시 12분 정도에 마무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끝날 수가 있지만은 뭐 복수의 머신을 DR할 경우에는 이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DR이 완료가 되었고 한번 DR 서버가 잘 기동되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DR 서버가 기동이 잘 되어 있으며 이제 원본이 가지고 있었던 백업 데이터를 이제 사용해서 복구를 했기 때문에 백업 원본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그 기능들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원본 데이터에서는 이 서버의 경우 사실 제가 액티브 디렉토리로 구성해 놓은 이제 서버이며 액티브 디렉토리 원본 서버가 장애가 났고 이렇게 DR 서버를 통해서 이제 이 AD의 역할, AD의 DC 역할을 대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곳에서 이렇게 이제 DR 서버로 페이로버를 해서 이제 작업을 수행하시며 그리고 원본 서버가 복구된 경우 다시 이제 DR 전환, 즉 페일백을 해야 될 준비가 있습니다. 사실 페일백이란 것 역시도 이렇게 이제 DR 서버를 끄고 변경된 업데이트 내역을 다시 원본 서버로 이제 데이터 싱크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크로니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페일백을 위한 이제 기능들을 편리하게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렇게 DR 서버에서 변경된 내역들이 이제 백업으로 수행되어서 이 백업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 백업 데이터를 다시 복구된 원본 서버에 적용시킴으로써 데이터를 싱크 맞춰주는 작업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뿐 아니라 혹시 페일백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때 이렇게 이제 원본에다가 적용시키지 않고 이런 이제 고객이 가지고 계신 가상 머신에다가도 다시 이제 페일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크로니스 DR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가격적인 이점, 편리하다라는 이점을 사용해서 그리고 RTO가 뭐 10시간, 24시간 정도 그리고 RPO 역시도 뭐 크게 하루까지 가능한 정도의 서버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한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페일백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싱크가 맞춰져야 되는 이 기능들을 가진 주요한 서버들은 저희 아크로니스가 아니라 다른 적합한 솔루션을 통해서 관리를 받으시면 되고 주로 이 아크로니스의 대상이 되는 서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한 이제 뭐 연산작용을 하는 서버들이라 하고 한다라면은 굳이 페일백이 없이 이제 원본 서버가 정상으로 되었을 때 이 이제 DR 서버를 그냥 내려주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굳이 일부러 이제 다운타임을 가지고 가는 페일백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모 영상은 이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 이제 DR 웨비나 들어주시느라 정말 이제 감사의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자면은 사실 이제 DR이란 게 이제 여러분들이 온프렘에 직접 구축할 수 있는 DR 그리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DR들의 솔루션들이 이제 있는 가운데
저희 아크로니스 DR 같은 경우에는 백업 데이터를 베이스로 하는 이제 DR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백업 데이터를 사용하는 백업의 비용, 그리고 실제로 DR VM을 켰을 때의 비용, 이렇게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는 경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DR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 중에 분명히 실시간 DR이 필요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 싱크가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RTO나 RPO가 어느 정도 길게 허용이 되는 서버들의 경우에는 이제 굳이 그렇게 비싼 솔루션들 사용하지 마시고 아크로니스 이 저렴한 솔루션을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며,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적인 측면에서 사실 우리는 DR 거의 기동할 일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어떤 이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반드시 너네는 DR을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한다라는 니즈가 있더라면 저희 아크로니스 DR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으며, 이제 설문 제가 이제 띄워드릴 텐데 설문자 조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